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몸이 좀 안 좋고 이쪽 눈이 좀 안 좋아서 눈에 잠깐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찍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좀 시간 날 때마다 중국 그 유튜브 경매, 도자기 경매라든가 골동품 경매하는 사이트에 자주 들어갑니다. 자주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구매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국 도자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저기 반드시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구매할 때 어떤 비용 같은 것을 좀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도자기를 구매할 때 정합니다. 상한선을. 오늘은 내가 이 사이트에서 나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사겠다. 아니면 20만 원 사겠다. 30만 원 사겠다. 정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다 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면 다 사고 싶고 또 그 기물들이 올라오는 기물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안 사면 더 이상 못 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골동품이나 중국 도자기가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돈을 있는 대로 갖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봐보면 내가 샀던 기물들이 야 이거 어쩌지 이거 팔려고 해도 팔 데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샀던 그 소장품들을 전부 다 아주 헐값에 땡처리 하듯이 개당 10,000원, 20,000원에 전부 다 경매 사이트로 넘겨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지금 나오는 기물들이 거의 대부분 뭐 그런 기물들도 많을 겁니다. 과거 소장가들 10,000원, 20,000원 주고 샀겠습니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지요. 그랬던 그 기물들이 이제 처분할 곳이 없으니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그냥 주세요. 하고 통 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통 틀어서 그냥 얼마 해서 이렇게 넘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경매에 붙여서 수익을 남기고 뭐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냐. 자 그렇다면 이 5만 원 이하의 제품들은 쓸모 있을까라는 겁니다. 5만 원 이하의 제품들이 과연 이게 정말 값어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 원 이하짜리가 정말 귀한 도자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도자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공예품입니다. 그냥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이고 5만 원 이하짜리는 다 실수를 해야 됩니다. 도자기를 파시는 분도 실수를 해야 되고 깜빡 놓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파시는 분도 실수를 해야 되고 가지고 소장하고 계셨던 분도 이 도자기에 대한 매력이라든가 어떤 가치를 몰랐을 때 그냥 던지는 거죠. 아니면 정말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서 선물로 주는 개념이 있을 때는 5만 원 이하짜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좀 기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기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 기물들은 최고가가 5만 원입니다. 최고가가 5만 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물들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아유,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인침입니다. 미인침. 이게 정요 백자 미인침은 한 350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정요 백자 미인침 350억.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정말로 350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는 400억인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금액은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몇백억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효백자 미인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경매 회사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인지도라든가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 금액을 높였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자, 일단 정효백자 미인침. 자, 이런 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흔합니다. 그러죠? 자, 이거 어떻게 구입을 했을까요? 얼마에 구입했을까요? 자, 이거 3만원 줬습니다. 3만원. 오늘 제가 공개를 합니다. 자, 금액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3만원 줬는데, 인터넷 경매가 시작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쭉 뜹니다. 근데, 그때 첫 물건이었습니다. 첫 물건. 첫 물건으로 이게 올라왔었고, 그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4사람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사람. 그래서 이거 올리고 나서 첫 기물이어서, 자, 만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만 찍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낙찰 받았습니다. 자, 사고 나서 솔직히 좀 뿌듯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자, 빅렬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도자기의 표면 중에서 이렇게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모서리 진 부분에 이렇게 마치 화석콩처럼 보이죠.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색깔이 이게 화석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석콩은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석콩은 유약이 발라진 부분에서는 화석콩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석콩은 아니고 공기와 가장 많이 맞닿는 물론 다 많이 맞닿겠죠.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바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물을 봐보면 이 안쪽까지 다 유약이 발라져 있는데 이 안쪽 유약은 공교롭게도 안쪽 유약도 전부 다 빅렬이 가 있습니다. 속안도. 물론 빅렬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가마에서 문을 열어버리면 공기가 훅 식기 때문에 이처럼 빅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렬이 이렇게 쭉 가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빅렬만 보고 제가 구매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루페를 보고 자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공기방울이 이제 터져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겠습니다. 도자기 표면에서 이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개씩 나타나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루페로 보면 그 부분을 색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철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루페로 제가 봤습니다. 루페로 봤더니 공기방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 이제 여쭤봤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이 기물은 어떤 것 같습니까? 했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도자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잘 만들어낸 방품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포가 굉장히 좋습니다. 했더니 기포, 다음에 저기 빈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소송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아마 청후기나 청중기쯤에 방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실은 정요 미인침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굴곡이 이렇게 좀 크게 져 있습니다. 자, 크게 굴곡이 져 있는데 정요 미인침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뚜렷합니다. 자, 진품에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방품쯤 되는 걸로, 하지만 제가 3만원에 구입했는데 3만원보다는 가치가 더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글쎄요, 한 30만원 정도는 하겠는데요.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햇빛에 비추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닥 썩 좋은 기물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3만원짜리 미인침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물 속에 담궈두면 물이 찹니다. 연적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벤트로 당첨받은 겁니다. 이벤트로 저기 경매하실 때 저기 쭉 올라오지요. 저기 금빛 갤러리 맞습니다. 금빛 갤러리에서 요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날 두 개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세월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월감이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월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루페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저기 뭐 기포도 좀 뚜렷하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요즘 흔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공예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보기에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신한유물회가 봐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송대까지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 그죠? 자, 이거는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자, 다음에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는 아니더라도 자, 녹유입니다. 녹유. 그러죠? 녹색. 솔직히 뭐 청록색에 가깝지만 녹유입니다. 자, 한번 빈혈이 가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되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무료로 경품으로 된 겁니다. 경품으로 됐는데 이제 바닥이 자 이렇습니다. 바닥이 저는 항상 도자기를 받으면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헝겊 또는 저기 천으로 이거를 저기 스펀지로 퐁퐁을 묻혀서 이걸 싹 닦습니다. 도자기 표면에 기스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해서 계속해서 씻어줍니다. 씻어줬는데 이 바닥이 까맸습니다. 아주 수처럼 까맸거든요. 그런데
씻어내니까 이게 다 닦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처리를 했는가 싶기도 한데 굳이 이거에다가 뭔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빅렬은 자 세월의 빅렬은 정말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생긴 이 안에서 썩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물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런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자기의 어떤 그런 표면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변화나 뭐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 바닥굽 뭐 이런 거 봤을 때 뭐 시대는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약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유약이 제가 봤을 때는 유약이 좀 쫙 가라앉아서 유약이 톤이 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유약이 좀 아직도 너무 좀 반짝이지 않나, 유약이 좀 떠 있지 않나 싶은. 자, 유약이 한 가지 흠으로 작용하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저기 괜찮습니다. 자, 공짜치고는 괜찮지요. 자, 이런 것들은 이벤트를 할 때 빨리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벤트 말이 나왔으니까 이벤트로 받은 것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뭐 퀴즈 내는 것 맞춰서도 받은 것도 있고, 자, 요거는 퀴즈 내는 것 맞췄습니다. 거기가 저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뭐 경협 백경협 그 옥션. 자, 저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물을 내고 이 기물이 어디에 사용했던 용도인 것 같습니까? 했을 때 제가 인두로 사용되었다. 낙인을 찍을 때 사용됐던 어떤 그러한 인두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맞춰서 받은 겁니다. 자, 박태작입니다. 박태작이. 자, 만져보겠습니다. 자, 박태, 이렇게 하면 뭐 다 비춰진다, 뭐 항상 뭐 이렇게 말하죠. 박태작이. 자,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공예품. 자, 이것도 역시.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공예품 수준인 것 같습니다. 5개 받았습니다. 5개. 자, 천자관지가 들어가죠. 천자관지. 자, 이 천자관지는 성화년제에만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것과 달리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궁정 납입품 같습니다. 궁정. 근데 요 기물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예품. 공예품. 네, 아주 거칠거칠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 이유는 만졌을 때 저기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그림들이 얼마나 잘 도자기와 잘 밀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저기 선물로 이렇게 주는 이벤트 상품들은 이제 아주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상품 가치는 그래도 있지만 그렇게 고가의 제품들은 이렇게 선물로 주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받으면 이거 개당
10,000원 정도씩은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5개 하면 한 50,000원 정도 이렇게 묶어서 보통 많이 팔지요. 50,000원. 뭐 예전에 한참 잘 나갔을 때는 뭐 이런 거 박태도자기 한 개에도 뭐 30,000원, 50,000원 뭐 이렇게도 팔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그런 기물일 겁니다. 금옥만당 기물입니다. 자, 금옥만당 기물인 것은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림 그려졌습니다. 자, 도안도 괜찮고, 자, 하지만 그렇게 썩 뛰어난 예술품적인 어떤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50,000원 줬습니다. 아마 제가 낙찰 받는 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50,000원 줬는데 이 정도면 한 5만원, 한 10만원 정도의 판매가 되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리는 거겠죠. 글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그 정도는 된다라고 해서 샀습니다. 자, 다음에 이겁니다. 자, 청자죠, 청자. 그렇죠? 청자인데 흑백 상감입니다. 흑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백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꺼비 4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워지는 과정에서 뭔가가 튀었겠지요. 아니면 안에 불순물이 타서 올라왔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을 한번 보실까요? 바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갓발에 올려서 이렇게 구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빅렬 상태도 괜찮습니다. 빅렬도 괜찮고, 자, 이 루페로 봤을 때 빅렬의 상태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 기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좀 아기자기하면서 자, 이쪽에 조금 한 가지 흠이 있긴 한데 그런 건 크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안 되고 아기자기하니 예쁩니다. 그리고 흑백 상감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중국 기물인 듯 싶습니다. 중국 기물. 우리나라는 이렇게 굽을 이렇게 굽 처리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굽을 그냥 이렇게 또 잘라낸다거나 좀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굽을 형성하는데 중국은 굽을 분명히 다시 이렇게 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중국 청자의 형태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빅렬도 사로빅렬 사선으로 나 있는 게 괜찮습니다. 뭐 이것도 뭐 굳이 따지면 제가 이거 5만원에 샀는데 굳이 따지면 이것도 한 20만원 정도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네가 뭘 알아서 그렇게 하느냐 주관적인 겁니다. 뭐 물건 가진 사람이 이거는 얼마짜리야 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이지요. 주인 마음이지 뭐 누가 뭐 사는 사람이 그거 얼마짜리인데 라고 하면 자, 저는 파는 기물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기물들이기 때문에 크게 제 의견에 좀 반대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주인 마음이니까 그냥 너그럽게 그냥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정말 좋지요.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 자, 공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공어. 임금님께 바친다라는 거죠. 임금님 그릇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연대는 언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대는 언젠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저희 선생님도 이렇게 경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동안 쭉 소장하셨던 제품들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저는 기물들을 살 때 그렇습니다. 어떤 좀 고가나 좀 값이 나가는 기물들은 아무 데서나 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만 삽니다. 고가의 제품은. 그래서 믿을만하고 몇 번의 검증을 다 거친 뒤에 나온 확실한 기물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금액들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가 있으면 제품을 한두 개씩만 사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를 사보고 이쪽에서 나오는 기물이 어떤가를 먼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리석고 작은 깜냥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평가를 하고 여기는 괜찮네,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아니다 싶은 곳은 이제 더 이상 가서 물건을 사지 않죠. 자, 이거 혹시 성천 옥션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금으로 다 새겨져 있고 뭐 이런 거 그릇 한 점 올라온 거 제가 봤습니다. 뭐 수억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기물은 제가 반짝이 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고액으로 올라와서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거의 진품만 가지고 계셔서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서 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그릇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이 두껍고 점차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얇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봐야 되고, 다음에 이 안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양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했을 때 약간의 어떤 그런 새겨져 있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자, 이쪽 끝부분도 아주 매끄럽다고는 하지 않고 이제 좀 세월감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사용을 한 그릇처럼 뭐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닥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5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리시고 저기 그냥 누구든지 찍고 가져가셔라 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찍었고,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는 청후기 방품 생각합니다. 청후기 방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청후기 방품이라고 할지라도 가치는 상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자, 이거 성화, 이게 바로 성화 투체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대청 옹정연제라고 써져 있습니다. 대청 옹정연제. 옹정연제 되어 있는데 옹정투체입니다. 옹정투체인데 박태입니다. 옹정투체의 박태. 그런데 이 기물은 이제 도자기 세계가 바로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 도자기 세계의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제가 작은 기물 하나를 낙찰을 받았고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닥굽 보이시지요? 자, 어떻습니까? 마치 옹정연제의 태토랑 거의 흡사하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저도 배운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작구 처리된 것이다 랍니다. 본드를 발랐습니다. 안쪽에.
본드를 얇게 발랐죠. 마치 세월의 흔적인 양 이렇게 발랐습니다. 안쪽으로 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구워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투채. 정말 잘 만들어진 투채입니다. 그런데 밑에 자꾸 처리를 해놨지요. 여러분들도 꼭 밑에 굽처리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아니면 진품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주 좋거든요. 박태. 자, 다음은 이것도 제가 이거는 검증을 받은 진품입니다. 검증을 받은 진품이고 이건 역시 5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진품을 어떻게 5만 원에 사냐. 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건 대청 걸륭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테토를 보세요. 여기 걸륭 테토입니다. 걸륭 테토. 새하얀 순백색 테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합입니다. 제가 이 기물을 낙찰받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물을 꼭 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자, 빅녀르 상태 안에 내부입니다. 자, 청화 그림 한번 보십시오. 번질거림은 없습니다. 이 위에 유약을 두텁게 발라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의 합이 아닙니다. 얇은 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청화를 넣고 청화는 이미 도자기 표면에 스며들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청화가 어떻게 도자기를 파고 들어가는지를 아실 겁니다. 걸륭때의 그림체이고 걸륭때의 청화의 발색입니다. 이게 이런 진품을 가지고 루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물을 꼭 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기물은 딱 굽이 세월이 흐르면 이 안쪽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쑥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도 이게 진품이라는 것은 확신은 하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중국 감정가가 와서 평가했을 때 오리지널 진품이라고 확인을 하셨답니다. 자, 이것도 제가 5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저는 들어가서 낙찰을 받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흔쾌히 뭐 유찰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낙찰을 해서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물을 올려도 찍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거 올렸을 때 저만 혼자 찍었습니다. 아무도 안 찍습니다. 이 합 찍을 때 아무도 안 찍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찍어야지. 이걸 왜 안 찍는지 저는 그런 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론 화려하고 뭐 반짝이 많이 붙어 있고 금장 돼 있고 번쩍번쩍하고 물론 그런 게 좋겠지요. 그런 거는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저기 공예품 수준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아무도 안 찍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명 선덕연제입니다.
자, 빅렬, 유면에 나타난 빅렬, 만졌을 때의 이 질감 아주 부드럽습니다. 정말 이런 부드러움을 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용이 몇 마리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룡문입니다. 자, 찻잔으로 하기에는 좀 크고 그릇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고 그런데 이제 완 정도 되겠지요. 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쪽 끝. 자, 발색, 루페로 봤을 때 기포 상태 기가 막힙니다. 이거 딱 올려놨을 때 아무도 출발도 안 합니다. 출발도. 왜 이런 기물이 올라왔을 때 출발을 안 하는지 도자기를 몰라서 아마 그러시겠죠. 그러면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좀 제발. 그냥 막 반짝이 막 이런 거 막 5만 원, 10만 원, 막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런 기물을 사셔야죠. 이런 거. 5만 원 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정말 진품이면 왜 5만 원에 파니? 자, 그거는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네. 하시는 분이 주고 싶으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홍보를 하거나 뭐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홍보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은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가서 사지 말고 공부를 해라.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가서 봐라. 많이 보면 눈이 뜨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보고 또 다른 데 계속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뭘 보냐? 그래서 과연 좋은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 생겼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런 것들을 봅니다. 성천 옥션에서 뭐 수천만 원에 올라오는 것들 물론 거기에도 좋은 제품들이 있겠지요. 좋은 기물들입니다. 제가 뭐 그것을 뭐 비방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수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천만 원씩 있어서 그쪽에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도 그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도 더 좋은 제품들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유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화 아주 반짝이지요. 이 청화가 태토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만져보면 슥 들어가고 있지요. 이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자 자주요입니다. 송대 자주요. 뭐 이런 기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주요인데 이게 이거는 제가 진품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진품이라고 해서 진품이라고 해서 샀던 거고 아침에 하는 경매 방송에서 샀습니다. 아침에 하는 경매 방송. 이제 수, 목, 금 뭐 이 3일만 하는 아침에 하는 경매 방송에서 그분이 이거를 내놓으시면서 오늘의 가장 좋은 기물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품 송자주요 진품 분청사기 그 어떤 그러한 모태가 됐던 어떤 그런 진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품인지 진품은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저랑 경쟁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기물 만약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다면 아 맞아 저거 그때 나도 저거 경쟁을 했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말고 자 요거는 자 똑같습니다. 저 기물을 사고 진품이라고 사고 제가 저분이랑 경매하셨던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과 저 자주요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사이트로 이제 눈을 돌렸습니다. 왜? 제가 저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저런 기업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주요를 제가 쭉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진품도 있고 가품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저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주요가 그때 이제 그 땅에 묻어 있었던 것들을 출토품을 이렇게 나오면서 컨테이너 박스로 한 박스 들어오는데 뭐 흙 묻혀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뭐 헐값에 뭐 2만 원, 3만 원에 막 이렇게 그냥 막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입술에 가마유가 좀 있습니다. 자, 불에 이쪽 뒤쪽은 없습니다.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가마유가 생겼다고. 자, 요 큰 거 요거 4만 원 줬습니다. 4만 원. 아주 횡재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2만 원 줬습니다. 2만 원.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진품물이라고 된 걸 하나 사보고 그다음에 뭐 4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렇게 사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근데 진품은 약간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마치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왠지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좀 미끌미끌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자주요는 빈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포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뭔지 자주요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틀 전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거를 판매하시는 분이 송백자라고 하고 파셨습니다. 송백자. 그래서 이거는 기물이 크기 때문에 3만 원에 파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안 찍었습니다. 제가 3만 원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어떤 분이 4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카운터를 막 세고 계실 때 제가 다시 5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5만 원까지였죠. 5만 원까지. 그래서 이걸 제가 5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 이 진품이라고 했던 이 자주요, 송자주요, 요거는 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좀 급이 좀 있는 것들은 또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청자입니다. 코발트 블루. 정말 에메랄드빛 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이판 남태평양 바다에 산호초 사이에 있는 그 푸른 그 빛깔. 비 오고 난 비의 하늘빛을 내라 해서 요요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그 요요 그 푸른 빛 청천요. 그 색깔이 나는 겁니다. 근데 백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백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백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난 청자로 보고 사야겠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위쪽에 아자 문양 도안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 해수문입니다. 해수문.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모습이고, 자, 여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얼마나 고급 유약을 썼는지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겁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밑에 굽을 그 경매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청 뭐시기 하는데 이거는 한자는 약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충 걸륭입니다. 걸륭년제. 그런데 송백자라고 하시면서 파셨죠. 자, 그분이 깜빡 놓치신 부분이셨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작 같습니다. 아주 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페로 오자마자 이걸 봤습니다. 기포가 장난 없습니다. 정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포가 쫙 올라와서 몽글몽글 올라와 있는데 정말 여느 때 기포랑 여느 대청 청자가 또 저한테 있습니다. 걸륭 청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청자랑도 기포가 거의 버금갈 정도 기포를 자랑합니다. 유면도 괜찮죠. 그런데 이 기물은 딱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습니다. 자, 항상 뭐든지 다 맞아떨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 테토인데 테토가 걸륭 때 테토는 순백색의 테토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백색은 백색인데 아주 맑고 깨끗한 흰색의 순백색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약간 좀 탁한 백색입니다. 탁한 백색.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온도라든가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테토가 약간 의심스러운 것. 그것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빅렬은 없습니다. 빅렬은 없지만 아주 잘 만들어진, 아니면 걸륭 년제를 심어놓은 방품쯤으로 본다면 청마를 정도는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이 제품 굉장히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봐도 자, 이거 이어 붙인 겁니다. 이어 붙인 게 안쪽에서 확연히 티가 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5만원의 행복. 중국 도자기 5만원씩 투자해서 이런 거 하나씩 건지면 괜찮겠지요. 자, 누가 10만원 준다면 저는 이거 안 팔겠습니다. 11만원 준다면 팔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자, 우리가 공부하고 도자기 취미생활 합시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